허위로 병가를 낸 뒤 수십 차례 해외여행을 하고 근무한 것처럼 속여서 수천만 원의 수당을 챙긴 선관위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허술한 근무관리 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보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7년 넘게 제주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부를 지낸 김모 씨. 감사원 감사 결과 김 씨는 무단 결근하거나 허위로 병가와 공가를 받아 70차례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날짜만 183일. 그러나 김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 실적으로 인정받아 봉급과 수당 등 3,8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휴가 결제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서귀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허위 병가를 본인이 셀프 결제했습니다. 또 해외여행으로 사용한 연차 휴가를 나중에 병가로 셀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에는 노모의 간병을 이유로 가사 휴직을 받은 뒤 6차례 일본에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전체 휴직 기간 91일 가운데 70일을 일본에 체류하는 등 취지와 맞지 않게 가사 휴직을 이용했다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한 것처럼 가짜 복무 상황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선관위는 출입국 사실 증명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에게 입장을 묻자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김 씨가 얻은 부당이득의 5배 이내에서 징계 부과금을 물리고 파면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제주도 선관위는 도민께 사과드린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갖 불법과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봄의 선물이라 불리는 고로쇠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고로쇠 나무에서 채취하는 수액인데요. 제주에서도 봄을 앞두고 고로쇠 채취가 시작됐는데 수확량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고로쇠 채취 현장을 이소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800m, 한라산 중산간의 한 목장. 앙상한 나무들이 군락을 이뤄 우거져 있습니다. 군락지 안에서는 20년이 넘은 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호수를 꽂습니다. 나무마다 물이 담긴 비닐 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골리수라 불리는 고로쇠 수액입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수액량은 최대 5리터 정도. 고로쇠나무 한 그루당 2개의 구멍을 뚫어서 작업을 하고요. 나무의 자생력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제주 지역의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는 1월 초순부터. 다른 지역보다 3주가량 빨라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전합니다. 방금 채취한 고로쇠 수액입니다. 일반 물과 달리 나무향과 함께 은은한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영향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고로쇠 수액 생성에 영향을 주는 일교차가 줄면서 최근 2년 동안 수확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지난해에는 기온이 너무 따뜻해서 올해는 계속되는 한파에 일교차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한 3도, 낮에는 한 11도 정도에서 한 8에서 10도 정도 차이가 나야 수액의 증대가 있는데 지금은 기온차가 별반 없어서 지금 수액이 조금 3분의 1 정도밖에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라산 해발 400고지 이상 지역에서 자생하는 고로쇠 나무는 150만 그루. 수액 채취는 다음 달까지 이뤄지는데 당분간 일교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올해도 수확량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올해 3.1절 연휴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1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휴 기간 국내선 항공편 입도객은 11.9% 줄어들고 국제선 항공편 입도객도 3.6%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률은 82%로 지난해의 85%보다 3%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뜻한 남동풍이 불면서 날이 온화해졌습니다. 3일절인 내일도 한낮 기온이 18도까지 올라서 평년보다 포근하겠는데요. 아침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3일절 연휴 동안 흐린 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제주에 5에서 30mm, 모레는 10에서 40mm, 산지에는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대체 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는데요. 아침에 포근하겠습니다. 북부 지역 10도, 동부 지역 10도, 남부 지역 11도 보이겠고 산지 성판악은 7도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제주 북부 지역이 18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높겠고요. 고산은 15도, 서귀포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라산 성판악은 14도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 내외로 일겠고요. 바다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반짝 내려오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통과됐습니다. 제주도 전략환경 영향평가 자문위원회는 적정 용수 공급 계획 수립과 시설 규모 축소 방안, 주변 농어촌 민박과의 상생 방안 등 6가지 부대 조건을 달고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은 전체 객실수를 당초 1,090실에서 1,060실로 축소하고 상수도 이용량을 하루 3,100여 톤에서 400톤가량 줄이는 방안을 담은 최종 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되면서 애월 포레스트 조성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는데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제주를 떠나는 인구가 들어오는 인구를 넘어서는 인구 유출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에는 7,400여 명이 들어왔지만 8,100여 명이 떠나 700여 명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순유출 규모는 작년 12월 760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2023년 7월 이후 18개월째 연속 순유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주민등록 인구는 66만 9,400여 명으로 2019년 7월 67만 명을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다시 67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 연체율이 2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5조 6,400여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2억 원 줄었지만 연체율은 1.07%를 보여 2달 연속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88%와 10월 0.9%, 12월 1.0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 내 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대백화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현대백화점의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활용해 제주도 유망 브랜드의 상품을 소개하는 팝업 스토어나 더현대닷컴 제주기획전 등을 열어 제주 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제주도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부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잇따른 외국인 범죄에 대해 경찰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형사과 국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과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출국 정지를 적극 활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올 들어서만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살인과 집단 폭행 등 2건의 강력 범죄가 있었고 최근에는 유골까지 훔쳐 금품을 요구하는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